이 나이에 기초반이라니.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 건 아니겠지. 손가락이 뻣뻣해서 될까?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10살 때 포기한 것이 있나요? 20살 때 접어둔 꿈이 있나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은 것이 있나요? 2024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문화센터 2층 오전 10시 5분 70세 여자가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의실엔 그녀 혼자입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어릴 때 잠깐 배우다 그만뒀던 그 건반. 그리고 그 이후 60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본 적 없는 자리. 그녀가 검지손가락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도, 단 하나의 음이 강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70세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소리를 낸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리가 그녀의 남은 삶에 무엇을 돌려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정숙. 새 아이의 할머니. 10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피아노가 있는 집이 드물던 시절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피아노 학원비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6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은 손가락이 간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들 것이니까. 아이들 것. 그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이가 있는 동안은 사치라고 배운 세대.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제 내 차례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린 세대. 환갑을 넘기고 칠순이 다가올 무렵 최정숙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즐겁게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즐겁게 하는 것.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낯선지, 왜 이렇게 한참을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를 위해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 전화는 어느 날 딸의 한마디에서 왔습니다. 딸이 퇴근하다 들러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아노 연주 영상이 나왔습니다. 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젊을 때 피아노 배웠다고 했지? 최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 금방 그만뒀어.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배우면 되잖아.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다시 배우면 되잖아. 그 말이 맞는데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성인 피아노 기초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강료 월 3만 원. 그녀는 신청 버튼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이 나이에 기초반이라니.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 건 아니겠지. 손가락이 뻣뻣해서 될까?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들이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청했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질문을 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나를 위해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수강생들이 보였습니다. 60대 2명, 70대 1명, 그리고 그녀. 모두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여기 와도 되나 싶은 그 눈빛.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걱정 마세요. 여기선 느린 게 잘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강의실 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최정숙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이유 없이 웃은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정숙 씨는 지금 어떤 곡을 치고 있을까요? 베토벤 소나타? 쇼팽 록턴? 아닙니다. 동요 나비야를 두 손으로 칩니다. 아직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행복합니다. 피아노가 가르쳐준 첫 번째 것 실패해도 괜찮다. 배우는 동안 수백 번 틀렸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같은 실수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틀릴 때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디서 막혔는지 아셨으니까. 틀린 게 정보가 된다는 것. 실수가 과정이라는 것. 70년을 살고 피아노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피아노가 가르쳐준 두 번째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된다. 한 달이 지나자 한 손으로 멜로디를 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두 손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짧은 곡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쳤습니다. 매주 화요일 집에 돌아오면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어제보다 조금 덜 더듬으며 그녀는 말합니다. 70년 살면서 이렇게 꾸준히 나아지는 경험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피아노가 가르쳐준 세 번째 것, 혼자만의 시간. 어느 날부터 그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해줬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거실 한켠에 혼자 앉아 건반을 누릅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완전히 자기 자신만의 30분.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어? 최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치는 중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그녀에게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 설명 없이 하고 있다는 것. 1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정말 잘 치셨어요. 최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나비야인데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비야를 이렇게 따뜻하게 치는 분은 처음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즐거운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버스 안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나비야 멜로디가 자꾸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와 함께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최정숙 씨는 지금도 매주 화요일 문화센터에 갑니다. 아직 나비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고르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포기한 건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은 건 70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꼭 60년이 있었습니다. 그 60년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최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깝지 않아요. 지금 이 손으로 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손으로 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10살 때 포기한 것이 있나요? 20살 때 접어둔 꿈이 있나요?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은 것이 있나요? 최정숙 씨가 피아노를 다시 시작한 건 70세라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루면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미위아루였습니다.